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건 노동참인데 노동참에 대한 이야기를,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보시죠. 별 의미는 없습니다. 네, 도시농업이란 뭐냐? 왜 이 비싼 땅에서 농사를 짓지? 이 아이러니한 생각. 그러면 도시농업이란 도시 내부에 있는 소규모 농지에서 병행하는 농업입니다. 도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환경 문제, 기타가 발생하다 보니까 도시농업이 요즘 굉장히 붐이 일고 있죠. 그러면 도시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잖아요. 아까 뭐 모랑 대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 임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 이렇게 스모그, 환경 문제 참 답답하죠. 그리고 밑에는 지옥철입니다. 대구는 저 정도는 아니지만 대구는 저거 말고 지옥버스라고 불러요. 굉장히 답답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이가 새집 질문을 통해서 아토피가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이런 문제, 그리고 이창용 여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국인은 일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삶의 질은 저하인 이 상황. 그래서 도시가 농을 만났습니다. 도시가 농을 만났습니다. 도시가 농을 만나서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도시에서 공동체 파괴 문제, 그거를 농업을 해결하자. 그래서 도시가 농업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농업이 어디까지 해결되고 있을까요? 백악관에 나오고 있습니다. 2009년 미셸 오바마는 백악관에 잔디밭을 막 갈아엎고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외국의 대통령분들이 놀러 오시면 이 텃밭에서 기른 걸 가지고 대접을 해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청와대에도 이런 텃밭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그 농사는 누가 지어야 되지? 농림부 장관이 지어야 돼.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약 8억 명의 도시농부가 있고요. 대한민국에는 약 500만 명의 도시농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농업을 하면 왜 좋냐? 첫 번째, 건강입니다. 자, 남자들은 삽질을 하면서 몸짱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저는 아직 아닙니다. 그 다음 여자들은 호미질을 하면서 S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아직 못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짓는 농사는 자기가 짓는 건 농약을 좀 적게 치죠.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농사가 1차적 자연활동이다 보니까 자연과 소통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공동체의 보건입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손자까지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곳이 텃밭입니다. 텃밭에서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가족과의 화합, 그리고 여기 농사 지으러 가면 저희 집 말고 옆집에 사람들 있잖아요. 옆집 아줌마하고도 놀다가 같이 친해지고, 그래서 이웃 간의 공동체 보건이 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이 벽면의 에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약간 요즘에 에코 그러잖아요. 네. 이런 에코를 통해 공기 정화를 이룰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시농업을 통해서 빗물이라는 걸 재활용해서 자원을 재활용합니다. 농사 짓는데.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시켜서 그걸 다시 농업에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교육입니다. 요즘 도시 아이들은 흙을 만지기가 힘듭니다. 아스팔트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흙을 만집니다. 이 농사란 게 오감을 쓰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창의성이 점점 좋아지죠. 그 다음에 고령화 문제에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옛날부터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텃밭 관리사나 그리고 텃밭 선생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어르신분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손자분께 가르쳐 줍니다. 손자분이 우리 할아버지 정말 똑똑하시구나.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이게 거창하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농상생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농촌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 농민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 먹거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신산업의 발달인데요. 옆에 보이시는 게 바로 LED를 이용해서 식물을 키우는 겁니다. 저게 실내 경작 중에 한 방법인데, 밑에는 수경 재배를 쓰고요. LED는 위에 빨간불이랑 파란불 써서 실내에서 경작을 하고요. 요즘은 어디까지 발전됐냐면
유럽에는 이 설악을 4학년입니다. 설악이 한 7학년인데 올해는 첫 번째 설악. 그래서 그걸 뜯어서 먹고 다음은 과일은 두 번째 설악. 뜯어서 먹고 여기까지 발전했습니다. 이게 좀 더 발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도심 식물 공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층별로 식물 기르는 게 다릅니다. 뭐 1층에는 벼를 기른다, 2층에는 상추, 3층에는 사과나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고부가 가치 산업인데 이게 어떤 기술이 들어가냐면 농업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는 IT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식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생명공학 산업이 들어가게 되고 이게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대구도 도시농업에 정말 열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서 본 적 있나요? 그래서 말이에요. 동대구 역사입니다. 동대구 역사 앞에 가면 이렇게 벼가 자라고 있어요. 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농업을 도시로 접목을 하고 있죠. 여기 말고도 월드컵 경기장 그리고 방울다 등등이 있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이거 가지고 뭐 하냐? 이 생각을 가지고 막걸리를 만듭니다. 그거를 제가 먹었습니다. 그거를 대구 시민이 다시 소비를 하는 거죠. 대구에서 자는 그 의미를 가지는 거죠. 자, 어그리테인먼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그리컬처와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는 노동이 아니라 놀이라는 문화로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에서 이제 주말에 여보 우리 주말에 골프 치러 갈까? 이게 아니고 여보 우리 주말에 농사 지러 갈까? 이렇게 돼서 같이 주말 농장에 가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여가 문화로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농업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왜 제가 농사를 짓게 되었는가? 거기서 설명을 드리죠. 제가 현재 나이가 27입니다. 보통 20대에 들어오면 청년들은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미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제가 2009년도에 서울을 갔는데,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고민이 많아서 서울로 무작정 가기로 했습니다. 서울로 간 이유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 모토를 가지고 서울로 무작정 떠났죠. 그래서 서울에서 고시원에 살면서 저는 그 군복무를 방위산업체에 했거든요. 방위산업체인데 그 고시원에 살았는데 고시원 방이 좁잖아요. 거기 살면서 저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고시원 방에 들어가면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좁아가지고 처음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지 그랬는데 한 일주일 있으면 거기 누워 있으면 굉장히 우주처럼 넓어 보여요. 무슨 증상이냐면 미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때 제가 고민을 해서 그 22살 당시에 제 삶의 가치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게 바로 기아 공사 CEO입니다. 기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어떤 책을 읽었냐면 세계의 절반은 왜 굶주렸네요. 왜 굶주립니까? 그걸 읽고 기아에 대해서 책을 읽고요. 그 다음 공사에 대한 거는 슈바이처의 유산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배경,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병원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서 공사하는 그런 삶. 그리고 CEO에 대해서 저는 CEO가 되고 싶다는 욕구도 있었거든요. CEO에 대해서 어떤 책을 읽냐면 안철수 씨의 영혼이 있는 승부를 읽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저런 게 바로 CEO의 마인드구나. 이런 책을 읽었는데도 저의 고민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결론이 되지 않고 저는 다시 대구로 와버렸죠. 대구로 와서 친구들하고 지인들과 술을 함께 마시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많이 꺼냈던 꿈이 뭐냐? 진지해지면 처음엔 즐겁게 진지해지는 그 얘기가 꿈이 뭐냐? 전 그동안 고민했던 걸 말했습니다. 제 꿈은 아프리카에 농장을 짓는 것입니다. 슈바이처는 병원을 지었다면 저는 농장을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굶어 죽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농장을 지을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은 또 시작됐죠. 농장을 지으면 내가 농사를 지을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럼 내가 농업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농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농업에 관한 책은 매일경제에서 쓴 아그리젠토 코리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 있죠. 그러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이거는 아프리카 농장, 미래 상상도 농사를 지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땅을 보러 다녔습니다. 제가 지금 캠퍼스 안에 있으니까 우선 캠퍼스를 봤죠. 캠퍼스를 돌아다니다가 오케이 저기구나 하고 땅을 따라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공간에 가서 땅을 달라붙겠습니다.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래서 두 번 찾아왔는데 공무원들 하면 똑같죠. 우리 관할이 아니다. 저기로 가보라. 바깥으로 들고 왔습니다. 통과됐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캠퍼스 텃밭은 서울대, 이대, 연대, 고대, 서울시립대 행해지고 있었죠. 저희 가서 벤치마킹도 배우고 그래서 우리 대구, 한강 이남인데 꼭 크게 해야 됩니다. 크게 해야 된다 하니까 관리대 팀장님이 코가 크신 분이라서 우리가 줄 수 없지. 크게 해!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지금 한강 이남에서 캠퍼스 텃밭은 제일 잘 나갑니다. 대신에 대회 가서 발표하고요. 사회학회 가서 발표하고요. 그래서 박수반에 말이 보이네요. 여기서 저는 어떤 시도를 했냐면 아까 도시농업의 가치 중에 교육적 가치가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고 지역아동센터, 생태텃밭 교육을 나가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아까 연사분이 말씀하셨는데 이 연사분이 아니고 아까 그 외국인 연사분이 아이들 교육을 해야 된다. 저도 거기에 적극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꼬마 농부로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교육을 하고 초등학교 교육을 하고 유치원 교육을 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직접 독도를 두고 벌레를 찾아다니면서 봅니다. 여기서 근데 제가 하면서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감성교육이라고 애들 보고 배추를 그리고 배추에게 편지를 쓰라고 해요. 한 아이가 배추를 정말 이렇게 그려요. 녹색으로. 그 밑에 네 글자 딱 적었습니다. 뭐냐면 배추 죽어. 뭐지? 그래서 얘가 써서 택하나? 게임에 영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 농사를 지어야겠구나 너무 생각하고 너무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다가 저는 또 고민에 빠졌어요. 취업이냐 창업이냐 3학년 4학년 고민 많을 겁니다. 취업이냐 창업이냐 창업하자. 그래서 저는 주식회사 희망투자는 회사를 세우고 자연과 소통하고 농사의 소중함을 깨닫자라는 모토로 기업을 세우고 생태텃밭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면 희망투 학교, 희망투 가게, 희망투 정원이 있는데 생태텃밭 교육은 계속 진행되고 이제 희망투 가게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또 새로운 이야기도 알려드립니다. 로컬푸드입니다. 아까 선생님인데 로컬푸드가 뭐냐? 로컬푸드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옛날에 진토풀이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느냐? 푸드 마일리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캘리포니아에서 한국에 오는 거랑 대구에서 제가 먹는 거랑 이 거리가 다르잖아요. 이 푸드 마일리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은 거라고 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탄소 배출권이 탄소 배출을 높아지고 환경적으로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 푸드를 이용하자. 그리고 지역 사회에 지역 농민이 생산한 걸 우리 지역 사람이 먹으면 지역이 순환하는 그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외국에서 오는 거는 농약을 좀 많이 방부제를 좀 많이 칩니다. 어쩔 수가 없이. 그런데 지역에서 바로 오는 거는 그날 생산해서 그날 바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적으로도 좋고요. 그럼 여기서 할 얘기는 대구의 농업입니다. 이게 대구의 농업 지도입니다. 대구의 팔공산에 가면 미나리가 정말 나와요. 오늘 오전에도 다녀왔는데 대구에 평광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사과밭이 쫙 있습니다. 그게 5월달에 사과꽃이 쫙 피는데 정말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저 위쪽 안심 쪽에 가면 쌈채소, 깻잎 이런 게 많이 되고 달성분도 있고요. 남부 쪽에는 부동산 안에 대구 농업이 정말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또 유명한 게 연근도 유명합니다. 안심 쪽에 연근이 많이 나고. 그러면 저는 이 대구에서 희망투는 어떤 일을 하고 싶냐? 저는 협동조합에 집중했습니다. 협동조합에 집중해서 대구 도시민들이 주인이 대구 농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로컬푸드의 시스템을 희망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이란 뭐냐?
협동조합은 1인 1표제인데 일반 기업과는 다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희망투는 대구의 로컬푸드를 위해서 올해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 농장을 짓는다. 그거는 언제 지을까? 올해부터 저는 해외에 나가볼까 합니다. 올해부터 한 발자국.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해외의 현장을 보고 미래의 플랜을 하나하나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협동조합은 대구에서 지역사회에서 잘 순환이 되는 그런 모델을 제가 해외에 만드는 겁니다. 물론 마을의 이름은 희망투 마을이 되겠죠. 그래서 조그만 텃밭에서 시작된 그 농사를 저는 해외까지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도시를 그러면 경작하라 외쳐주시고 세계를 하면 경작하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끝낼게요. 자, 도시를 경작하라! 세계를 경작하라! 이상 주식회 사장님들 대표이사 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eat it out on the better side.